11차 시 고전의 지혜와 통찰 수용하기. 이 시간 딱 이것만 한다.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읽는다. 고전의 지혜와 통찰을 수용한다. 여러분은 국부론이란 글을 읽을 건데요. 글을 드립다 읽는 게 아니라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왜 국부론을 읽는지. 그래서 교과서 73쪽에 있는 문제를 봤었죠. 릴레이 퀴즈를 통해서 본문을 바로 읽지 않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73쪽 4쪽에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에 3개 있었죠. 문제가 3개인데 어디에 네모를 할까? 사진 찍을까? 우리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었죠. 노동자의 임금 어느 정도냐 물었어요.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평한 사회, 어떠한 사회가 공평한 사회니에요. 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이유, 이것도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답을 해야 돼요. 뭘 통해서? 본문을 읽고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네모를 쳤습니다. 지문 읽기 전에 문제부터 먼저 보고 찰칵찰칵 사진을 찍는 거예요. 노동자의 임금 어느 정도 노동자의 임금, 공평한 사회, 휴식을 보자. 이런 핵심 단어만 먼저 보고 가도 지문을 읽는데 한결 수월해요. 아, 노동자의 임금이 나오겠구나. 이 지문에 공평한 사회가 나오겠구나. 아, 이 지문에는 휴식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진 찍기 예측하기예요. 교과서 68쪽부터 72쪽 보면 숫자가 1, 2, 3 네모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글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어요. 자, 1번 문제도 보니까 표가 있는데 자, 물음표도 3개니까 문제가 3개죠. 이걸 본 순간 요 첫 번째 질문은 1문단에 있겠구나 생각했고요. 이 두 번째 질문은 2문단에 있겠구나. 세 번째 질문은 3문단에 있겠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문제가 3개인데 글도 3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세 번째 부분. 이렇게 있다. 우리는 사진 찍은 핵심 단어를 기억하면서 본문을 이제 봐야 돼요. 68쪽에 교과서 지문 나와 있죠. 노동자의 임금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고 첫 부분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자, 국부론이고 우리가 지금 노동자의 임금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국부론 제목이 크게 있고 자, 부제가 노동의 임금이죠. 서브타이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부제이기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의 핵심 단어이기도 하다. 73쪽에 나와 있는 표. 자, 읽어보세요. 사람이 항상 자신의 노동에 의해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며 자신의 노동에 의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노동자죠. 그의 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적어도 그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여러분 벌써 답이 나와버렸어요. 첫 번째 문장에 노동자의 임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고 물었죠. 여기 답 있잖아요. 뒷부분은 뭐 대부분의 경우 이거면 이것보다 좀 더 많아야 한다. 뭐 이것도 내용이 포함되지만 자, 첫 번째 문장에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노동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 하고 답을 쓰면 그만이에요. 노동자의 임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고 물었는데 노동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한 줄만 쓰기엔 좀 찝찝해. 뭔가 보충할 거 없을까? 쭉쭉쭉쭉 읽어보니까 즉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이 즉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서 했던 말을 다 정리해주는 말이에요. 즉. 앞에 거 못 읽어도 이 즉 다음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할 수 있어요. 최하급의 노동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에서도 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부부의 노동 수입은 그들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좀 더 많아야 한다. 그대로 쓰면 돼요. 최하급의 노동에서도 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부부의 노동 수입은 그들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좀 더 많아야 한다. 아무튼지 간에 노동자의 임금은 충분해야 한다. 많아야 한다. 자, 한다 나죠. 뭐뭐 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의 글쓴이의 생각이 다 드러나니까. 이 뒷부분은 읽을 필요조차 없어요. 답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세요.
여기에서요. 자, 문제에서 묻는 게 임금이었죠. 근데 본문에서 임금이 무슨 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자, 수입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자, 수입이란 말이 나와도 이게 결국 임금을 가리킨다. 자, 다른 단어지만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문에 수입이 나왔지만 이게 결국 우리 문제에서 묻는 임금, 우리가 찾고 있는 임금이라는 거. 두 번째 질문 볼까요? 공평한 사회. 어떠한 사회가 공평한 사회냐? 자, 이게 이 문단에 있다 그랬죠. 이 두 번째 부분, 문단 아니고, 자, 우리 교과서에 이 네모에 있다 그랬어요. 이 네모 보세요. 노동임금의 인상을 가져오는 건 국부의 실제 크기가 아니라 국부의 계속적인 증대이다. 노동임금이 상승하는 건 국부의 계속적인 증대이다. 아직 공평한 사회 안 나왔어요. 노동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번성 중, 그러니까 진행 중, ing, 그죠? 가장 급속히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 진행 중인 나라이다. 아직도 공평한 사회가 안 나왔어요. 빨리 공평한 사회가 언제 나오나 찾아야 돼요. 이 공평이 언제나 나올까? 계속 주주주주 읽어나간 끝에 아이고야, 맨 끝에 나오네요. 여기 맨 끝에 공평 보이세요? 자, 공평을 드디어 찾았는데 어떤 사회가 공평한가? 공평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공평한가? 국민 전체의 의식주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몫으로 받는 노동임금을 통해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야 공평하다. 답이 나왔네. 이 질문에서 물은 게 공평이잖아요. 공평이란 단어가 언제나 나오나 봤더니만 여기 있어요. 그럼 요 앞에 걸 봐야죠. 어떠해야 공평하다고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국민 전체의 의식주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몫으로 받는 노동임금을 통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야 공평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앞부분 끝.